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는요, 현대사회의 가장 큰 함정이죠. 바로 이 값싼 쾌락의 늪에서 빠져나와서 진짜 흔들림 없는 삶의 의미를 찾는 아주 기발한 심리학적 프레임워크에 대한 해설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왜 이렇게 피곤하고 공허한지 그 이유를 오늘 아주 시원하게 밝혀드릴게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매일같이 행복해져야 해 하면서 피곤하게 살고 있는 우리 자신에게 완전히 거꾸로 된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본 적 없으신가요? 과연 행복에 대한 우리의 이 엄청난 집착이 사실은 우리를 더 비참하게 만들고 있는 건 아닐까 하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살펴볼 파트는 바로 행복의 함정입니다. 도대체 진짜 행복이란 뭘까요? 우리는 현대사회와 추천 알고리즘이 24시간 내내 우리한테 팔아대고 있는 그 행복이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뜯어 고쳐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을 두 가지로 아주 명확하게 구분했는데요. 오늘날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쇼핑으로 쉴 새 없이 주입받는 값싼 도파민이자 찰나의 쾌락인 헤도니아가 있고요. 반대로 실제 삶의 만족도를 묵직하게 끌어올려주는 의미 있는 고통이자 깊은 목적의식인 에우다이모니아가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는 지금 그 짧고 자극적인 헤도니아에 너무 심하게 중독되어 있죠. 참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우리가 지금까지 죽어라 쫓던 행복이 진짜 행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지점에서 두 번째 주제로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바로 역효과의 법칙이라는 건데요. 철학자 앨런 와츠의 이야기가 진짜 기가 막힌데요. 긍정적인 경험에 대한 우리의 기존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긍정적인 것을 억지로 쫓으면 쫓을수록 오히려 기분은 더 부정적으로 변화하고 반대로 부정적인 경험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 자체가 역설적이게도 긍정적인 경험이 된다는 겁니다. 긍정적인 것만 미친 듯이 쫓아다니는 행위는 결국 우리를 다음엔 또 무슨 쾌락을 찾지? 하면서 끝없는 다람쥐 쳇바퀴 위에 올려놓을 뿐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좋은 결과를 억지로 만들어내려고 아동바동할수록 실제로는 기분이 훨씬 더 비참해집니다.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기를 쓸수록 내 자신이 왠지 초라하게 느껴지고요. 돈을 더 원할수록 지금 내 지갑 사정이 너무 빈약해 보이고 심지어 행복을 억지로 쥐어짜낼수록 작은 일에도 쉽게 화가 나고 짜증이 폭발하는 시기죠. 진짜 뼈 때리는 이야기 아닌가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시중에 널려있는 흔해 빠진 자기계발서의 조언들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냐는 거예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나는 아름답다, 나는 똑똑하다라고 주문 외우듯이 외치는 그런 억지 긍정 행동들 해보셨죠? 이런 것들은 앞서 말한 역효과의 법칙을 완전히 무시한 채 결국 엄청난 역풍을 맞게 됩니다. 심리학 연구들이 이걸 아주 명확히 증명해 주는데요. 억지로 긍정적인 마인드를 주입하는 이런 얄팍한 기술들은 사실 애초에 그런 위로가 필요 없는 멘탈 강자들에게만 효과가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 당장 우울하고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떨까요? 오히려 내가 지금 거울을 보면서 이런 허접한 말이나 중얼거려야 할 정도로 한심한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만 뼈저리게 확인시켜줍니다. 기분을 아주 훨씬 더 밑바닥으로 끌어내릴 뿐이죠. 자, 그럼 우리를 우울하게 만드는 또 다른 원인, 세 번째 섹션인 특권의식의 전염병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세상 보면 우리 모두가 세상에서 제일 특별한 존재이고 당연히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마땅하다는 끝없는 특권의식에 빠져 있잖아요. 이게 대체 어디서 시작된 걸까요? 아이들에게 아무 조건 없이 넌 무조건 특별해 라고만 가르쳤던 잘못된 자존감 교육이 그 시작이고요. 거기에 우리의 관심사에만 딱 맞춰서 현실을 입맛대로 편집해 보여주는 고도로 개인화된 인터넷 환경, 마지막으로 우리가 무엇을 누려야 마땅한지 쉴 새 없이 속삭여대는 알고리즘 광고의 폭격이 합쳐진 결과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노력 없이도 무언가를 당연히 얻어야 한다는 아주 위험한 물 속에서 태연하게 헤엄치고 있는 겁니다. 노력은 안 하면서 대우받기만을 바라는 이런 태도는 불가피하게 나르시시즘으로 이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치는 나르시시즘에는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얼굴이 존재해요. 첫 번째는 스스로가 너무 완벽하고 우월하다고 굳게 믿는 과대성 나르시시스트고요. 두 번째는 자신만이 유독 이 세상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특별한 비운의 피해자라고 착각하는 취약성 나르시시스트입니다. 이 두 부류는 세상을 대하는 태도나 논리가 180도 정반대 같죠? 그런데
결론은 진짜 소름 돋게 똑같습니다. 다들 하던 일 멈추고 당장 나한테만 관심 가져. 바로 이겁니다. 겉모습만 다를 뿐 결국 세상이 오직 자신의 감정적인 요구에만 전적으로 맞춰주기를 바라는 아주 연약하고 이기적인 사람을 만들어낼 뿐이죠. 자, 그럼 이런 피곤한 특권 의식의 함정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네 번째 파트, 삶의 3단계에서 발달 심리학적 접근으로 그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라는 세 가지 뚜렷한 단계를 거치면서 진화합니다. 아동기는 단순하죠. 그저 나 쿠키 먹고 싶은데 주면 안 돼? 하고 결과에만 집착합니다. 그러다 청소년기가 되면 고등학교 때를 떠올려 보세요. 사회적 인정을 받기 위해서 철저하게 교환과 거래를 시작하죠. 그리고 마침내 조건 없이 자신의 가치를 추구하는 성인기에 도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진짜 무서운 포인트가 뭔지 아시나요? 나이를 먹는다고 누구나 이 마지막 성인기 단계로 알아서 진화한다는 보장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초연결 사회, 즉 끊임없이 남들과 비교하고 눈치가 난무하는 현대 세계는 수많은 사람들을 영원히 청소년기의 피곤한 연기 속에 가두어 버립니다. 내가 이 명품 재킷을 입거나 웃긴 드립을 치면 사람들이 날 좋아해 주겠지? 라며 타인의 승인을 구걸하는 청소년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이게 나고 이게 내 가치관이야. 마음에 안 들면 말고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진짜 어른이 될 것인가? 이 엄청난 차이가 여기서 벌어지는 겁니다. 진정한 어른의 단계로 넘어가려면 타인에게 인정받기 위한 그 지긋지긋한 거래를 이제 멈춰야 합니다. 남들에게 미움받는 부정적인 경험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진짜로 행복해지려면요. 여러분이 기꺼이 미움받을 수 있을 만큼 내 인생에서 뼛속 깊이 신경 쓸 무언가를 반드시 찾아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를 깊이 돌아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그저 쉽고 편한 쾌락을 쫓는 대신에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기꺼이 고군분투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남들은 다 피하려고 도망치지만 나는 남몰래 즐기고 있는 고통, 내가 극복해냈을 때 진정으로 가슴 벅찬 자랑스러움을 느끼는 여러분만의 문제는 과연 무엇입니까? 방금 던진 질문에 스스로 진솔하게 답하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마지막 5번째 주제인 안티프레질 되기에 도달하게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회복력이죠. 타인의 승인에 목매는 청소년기 상태의 사람들은 작은 비판이나 실패 하나에도 유리멘탈처럼 쉽게 산산조각 납니다. 반면에 진정한 어른은 무조건적인 가치라는 닻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안티프레질한 상태가 되죠. 안티프레질이 뭐냐고요? 살면서 마주치는 역경, 사람들의 반대, 뼈아픈 차질이 생겼을 때 와르르 부서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맷집이 좋아져서 더 강해지고 환경에 더 잘 적응하며 압도적인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거듭나는 상태를 바랍니다. 이 거대하고 복잡한 심리학적 토끼굴을 파고 또 파고 내려간 끝에 만나는 가장 명쾌한 해결책은요. 놀랍게도 가장 기초적인 고대 그리스 철학에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의 미덕입니다. 통장에 잔고가 있든 없든 세상 정치판이 어떻게 돌아가든 전혀 상관없이 언제 어느 순간에나 여러분이 100% 통제할 수 있는 시대를 초월한 미덕을 추구하는 겁니다. 정직, 용기, 겸손 같은 것들 말이죠. 이것들은 뼈아픈 실패와 거절 속에서도 여러분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진짜 힘을 줍니다. 이렇게 미덕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그 짧고 허무한 값싼 도파민의 쾌락쫓기를 멈춘다면 어떻게 될까요? 진정한 행복은 여러분이 쫓아다니지 않아도 아주 자연스럽게 알아서 찾아올 겁니다. 행복은 잠자리채 들고 억지로 쫓아다닌다고 잡히는 게 아니거든요. 내 인생을 걸고 정말 마음을 다해 신경 쓸 만한 의미 있고 목적 있는 무언가를 찾았을 때 그 뒤에 슬며시 따라오는 자연스러운 부작용일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을 완전히 바꿔주는 참 놀라운 통찰이죠. 자,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 잠들기 전까지 깊이 고민해 볼 만한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겠습니다. 눈앞에 아른거리는 알량하고 짧은 편안함을 쫓는 대신에 절대 무너지지 않는 안티프레질한 삶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 오늘 당장 여러분은 어떤 조건 없는 가치에 당신만의 깃발을 꽂으시겠습니까? 깊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며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만의 진짜 의미 있는 투쟁을 꼭 찾으시길 응원합니다.